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8살의 여자 회사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참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만 구박받는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차별받는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해요. 현실 도피라고나 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매 간 차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머니는 저보다 6살 어린 남동생만을 정말 너무나도 예뻐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동생을 위해서 네가 참아야지. 누나니까 동생에게 양보하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남동생이 장난치다가 망가뜨리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며 불합리하게 남동생을 감싸는 한편 제 생일에는 제대로 된 생일 선물 없이 보냈으면서 동생 생일에는 근사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 여하튼 남동생만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죠.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도 예전 생각을 하니 울컥하네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도 있고 너는 누나니까 라는 말을 매일 들으니 동생이 생기면 위에 누나가 항상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남동생이 2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혼자서 저희 둘을 키우셨고 그만큼 집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말을 안 듣다가 집에서 쫓겨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흔한 반항기도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잘 보살피는 누나가 되어 집에서 제가 있을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본가에 엄마와 남동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 눈치를 보며 집에서 불안을 느낄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까지는 뭐랄까 어머니에게 세뇌를 당해서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드셨는지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차차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자 바로 이제까지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길래 매달 12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다 합쳐보면 꽤 큰 돈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쇠뇌 중이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생활비를 엄마와 함께 살던 남동생이 반년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매달 계좌이체로 보내드리는데 은행에 가서 뽑는 것도 귀찮고 현금카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으니 남동생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신 것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이런 일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재촉 전화가 와서 남동생에게 확인하자. 그거 내가 다 썼어. 좀 부족한데 추가로 더 보내주라. 라며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백을 하더군요. 심지어 더 보내달라는 말까지. 거기에 저에게서 생활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냐며 소란을 벌이는 어머니 때문에 동생은 마치 자신이 준 것처럼 제가 동생 통장으로 보낸 100만 원을 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안에서는 남동생은 100만 원을 준 착한 자식, 저는 약속한 120만 원을 보내지 않은 나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의 전화 건너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네요. 동생이 준 100만 원이 제가 드린 생활비였다고, 심지어 20만 원을 빼돌렸는데, 올해만 해도 총 620만 원을 그렇게 뜯겼는데,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해도 네가 말하는 것은 전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셔서 이러면 믿어주시겠지 생각하고 송금한 기록을 캡처해서 보내드렸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위조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냐? 라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종국에는 100만 원이나 생활비를 보탠 남동생 좀 본받아봐라. 누나가 돼서는 라는 말까지 들었죠. 이렇게 되자 어린 시절부터 의식하려고 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마음속에서 저는 이제 그만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한계였어요. 사실 너무 늦은 느낌은 있었지만
어머니의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이런 차별은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왜 나를 생각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거야?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자유롭게 살 거야. 한번 터지기 시작한 감정들은 이제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전화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잘 지내는 거 누구 덕이에요? 계속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건 저라고요. 근데도 항상 저만 뭐라고 하세요. 저도 이젠 참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못 보내드려요. 예전에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생활이 어렵겠지만 한번 노력해보세요. 돈이 필요해지면 반년치 생활비를 몰래 훔쳐간 동생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스스로도 놀랄 기세로 다 쏟아내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메시지도 차단하고 전화도 계속 무시하는데도 2주간 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을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머니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혼자 사는 집은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일부러 오기에는 돈도 시간도 걸리니 어머니가 일부러 찾아올 가능성은 낮았어요. 참고로 어머니는 한 번도 제가 독립한 집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알고 계시니 어쩌면 제가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대로 계속 연락을 무시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8년간의 악연을 정리하고 일단 자유를 손에 넣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매우 지친 얼굴로. 그러고 보니 남동생으로부터의 전화가 가끔 오긴 했지만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니 어쩌면 남동생 전화로 어머니가 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무시했었는데요. 일부러 4시간이나 들여서 우리 집에 오다니 상당히 곤란한 상황처럼 보여서 일단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죠. 들어보니 남동생이 피곤해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세뇌로부터 벗어나 변해버리자 어머니는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는 지난번에 전화해서 제가 돈이 필요해지면 반년치 생활비를 몰래 훔쳐간 동생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라고 말한 것이 걸리셨는지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매일 동생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 명세서를 보여달라, 왜 보여주지 않냐, 혹시 나한테 온 돈을 가져간 것이냐 라면서 추궁하셨고 질린 남동생이 자신이 돈을 사용했다고 자백하면서 어머니가 그래도 자신을 예전처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이번 일에서만큼은 어머니도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네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얼굴로 화를 내며 생활비 돌려줘! 도둑이냐? 620만 원! 이라며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 몰아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난 적이 없는 남동생은 어머니의 태도가 상당히 압박이 되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어머니에게 혼인할 때마다 언제나 옆에서 얄밉게 웃고 있던 동생은 사실은 상당히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러실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예전부터 우리 아들 착하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니 사실 어머니가 사랑한 것은 남동생이 아니라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있는 자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몰래 생활비를 가져간 동생은 착한 자식이 아니니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걸로 남매 간의 차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동생도 지독한 어머니가 만든 피해자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대화가 괘씸해서 동정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나, 그러면 생활비는 이제 언제 다시 보내줄 거야? 응? 누나가 돈을 제대로 보내줬으면 엄마도 저러지 않고 모두 잘 해결됐을 거 아니야. 이제까지 몰래 돈을 빼돌려 놓고서 그런 말이 나오니? 이제까지 나한테 항상 많이 양보해줬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부탁할게. 동생 한 번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나 엄마랑 같이 살다가 질식할 것 같아. 아, 그래? 엄마한테 질식당하는 거하고 나한테 얻어맞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 너도 이제 22살이야. 정신 차려. 맘대로 생활비를 가져다 쓴 네가 문제야. 나는 아직 돈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결혼할 여자도 있어서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려니 돈이 필요했다고. 결혼할 여자?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말려들게 하지 마. 더 이상 누나한테 기대려고 하면 그 여자한테 네가 돈 훔친 거 다 말할 거야. 아, 진짜 남매 간의 인연도 끊어버린다? 결혼식에도 안 불러. 난 몰라. 그거 참 반가운 소리네. 최고의 선물이 되겠어. 참고로 지금 이야기 다 녹음했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네가 한 말 다 지켜야 한다. 안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동생의 말에 화도 났지만 최종적으로는 뜻하지 않게 결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대로 모두 다 잘 해결되나 생각했는데 사실 2주일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 어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계속 연락을 무시하니 참다 못해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일하고 오는데 고생했지? 먹을 것 좀 챙겨왔어. 라며 웃는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다소 놀랐지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 밖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도 이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네 동생이 돈을 가져다 써서 지금은 먹을 게 물밖에 없단다? 정말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래.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니까 얼른 620만 원 좀 보내주렴. 아직도 당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더군요. 남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는 것밖에 모르는 걸까요? 게다가 돈은 동생이 쓴 거니까 동생한테 받으면 될 텐데 왜 제가요? 저를 의심하고 나쁜 사람 취급한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추가로 돈을 받으러 왔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기관총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요? 이제까지 구박하면서 키워놓고 그런 말이 나오시나요? 제가 이제 생활비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건요.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싫어서예요. 앞으로 좋아질 예정도 없고요. 그러니 이제 생활비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일하면서 검소하게 살면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말을 15초 안에 다 뱉은 것 같아요. 저의 뒤늦은 반항에 어머니도 처음에는 당황한 모습이셨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굳히고서 저를 다그치셨죠. 뭐라고? 이제까지 누가 너를 키워준지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구나.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교육비가 1억은 든다. 고작 620만 원 가지고 1억이냐? 내가 너 키운다고 고생한 거 돌려내거라. 변함없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어요. 모순 덩어리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군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지난 세월 생활비를 보내드렸으니 그게 1억 4천만 원은 되던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4천만 원을 더 보내드린 셈이 되니까 오히려 제가 더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생활비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지. 네가 이미 보내준 건데 돌려주는 게 말이 되니? 그니까 빨리 부족한 620만 원 보내줘! 아까 생활비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은 제가 그 마음이 없으면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고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돈은 못 보내드려요. 이번에 한 말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지 어머니는 당장 할 말을 잃고 입을 멍하게 벌리고 계셨어요. 이윽고 궁지에 몰린 어머니가 너는 역시 못된 딸이야. 이제 됐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인연을 끊어야지. 애미도 애비도 없으면 참 잘도 결혼식 하겠구나.
라고 하시길래 저는 웃으면서 지금의 말을 녹음한 화면을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냉정을 되찾으시고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고서 아니지. 딸과 인연을 끊으면 쓰나. 620만 원은 됐어. 그럼 이제 다시 매달 생활비라도 부탁할게. 어찌나 그렇게 재빨리 얼굴을 바꾸시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진지한 얼굴로 망설임 없이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의 이제 인연을 끊어야지 라는 부분을 몇 번이고 들려드리며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딸이 아니네요. 라고 말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머니 입에서 먼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녹음할 준비를 해두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제가 아무리 먼저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해도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어려울 텐데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그런 말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성격상 현관문에 쪽지라도 붙여두고 가진 않으셨나 봤지만 딱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서는 지금의 주소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매정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평생을 저를 지배하던 무언가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혹시 몰라 SNS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동생과 결혼할 여자의 계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남동생이 또다시 돈 문제를 일으키면 생활비를 몰래 훔쳐간 못된 아들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겠어요. 저런 동생이랑 결혼한다면 그 여자도 고생길이 훤하니까요. 이제까지 두 사람을 위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희생해온 저였지만 이제부터는 저 하나만 신경 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연한 의지로 이제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겠다는 사연자님, 본인의 선택이 후회가 없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이제까지 희생한 만큼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